2020년 10월 하나뿐인 여동생이 결혼을 했다. 마냥 어릴 줄 알았던 동생이 가정을 꾸린다니 새삼 신기하고 대견했다. 마음껏 축하만 해주고 싶은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축하보단 걱정이 앞섰다.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도 간소화하고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간다고 했다. 거기다 누구를 위한 부동산 대책인지 자고 일어나면 1,000만 원쯤 우습게 올라있는 집값의 기적을 경험하고 온 가족이 힘을 합쳐 동생의 신혼집 찾기에 나섰다. 서울 바닥을 샅샅이 뒤져 가까스로 서울 끝자락에 위치한 27년산 20평대 아파트 매입에 성공했다. 거실과 주방이 일자로 확 트여있고 큰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넓은 베란다도 2개가 있는 구조라 동생 부부가 첫 신혼집으로 삼기에 꽤 괜찮아 보였다. 비록 아주 낡았지만 뭐 어때, 내가 고쳐주면 되지 라는 새털처럼 가벼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내 동생의 신혼집 인테리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우선 동생 부부가 아파트 마련에 거의 모든 예산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허락된 비용은 2,500만 원 남짓. 몇 년 전만 해도 평당 100 정도면 나름 괜찮은 인테리어를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평당 100만 원 공사를, 그것도 턴키 업체에 맡긴다는 건 그냥 깔끔하고 무난하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와 같다. 결혼식과 신혼여행은 어쩔 수 없지만 예쁜 집엔 살게 해줘야지. 그래서 선택한 직영공사. 참고로 나도 처음이다. 철거부터 샤시, 목공, 바닥 타일, 싱크대, 욕실, 페인팅, 가구 배치, 마무리, 스타일링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기획하고 스케줄링 했으며 지금부터 공정별로 보여주려고 한다. 이 영상을 동생 부부, 그리고 지난해 2달간 왕복 4시간 거리를 오가며 홀로 고군분투한 나에게 바친다. (22) 평의 작은 집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힘줄 힘빼를 잘 해야 한다. 직업 특성상 집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는 동생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가장 큰 방을 공부방 겸 옷방, 2번째 방을 침실로 만들었다. 키 컬러는 버건디, 네이비, 머스터드로 흔히 삼원색으로 알려진 빨강, 파랑, 노랑을 모던한 감각으로 재밌게 풀 예정. 그리고 7년째 함께하는 우리 귀염둥이 모리도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디자인해야 했다. 두근두근한 공사 첫째 날이다. 27년산 아파트답게 집안의 모든 곳이 낡았다. 거의 뼈대만 남기고 모조리 철거했다. 마룻바닥은 특수기계로 뜯어내고 맨질맨질하도록 갈아냈다. 너무 시끄럽다. 호시국에 리모델링 공사라니 너무 죄송해서 빨리 끝나기만을 두 손 모아 빌고 있다. 오래되고 두꺼운 체리 몰딩과 문짝도 다 뜯어내고 싱크대도 시원하게 걷어냈다. 화장실은 덧방 시공이 가능하다고 해서 도기류와 욕조만 철거하였다. 천장도 모두 철거하고 목공 작업 때 석고보드를 새로 칠 예정이다. 인덕션을 쓸 거라 귀뚜라미 에너지에 연락해서 가스 배관을 철거했다. 얼추 철거가 끝난 모습. 덕지덕지 붙어있던 것들을 떼어내니 훨씬 넓어 보인다. 기존 샤시가 너무 오래되고 단열 기능도 떨어져서 전체 교체를 하기로 했다. 2-3곳 정도 견적을 받아본 후 최종적으로 KCC 창호를 선택했고 외벽과 맞닿은 부분은 이중창에 로이 유리로, 나머지는 단창으로 시공할 계획. 시공 하루 전날 오셔서 미리 기존 샤시를 철거해 가셨다. 대박! 마운틴 뷰가 어마어마하네. 맞바람이 쳐서 환기는 기가 막힌다. 다음날 아침, 싱싱한 샤시가 도착했다. 열심히 작업하고 계시는 것 같다. 솔직히 샤시 교체하는 거 처음 봐서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분간할 능력이 없다. 부디 내 동생 따뜻하게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단계인 목공이다. 목공이 스타트를 잘 끊어야 그 다음 공정도 수월해지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목공을 살짝 말아먹었다. 그래서 업체 공개는 하지 않겠다. 말아먹은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우선 거실 천장 등을 이런 스팟 레일 조명으로 달 예정인데 레일 툭 튀가 보기 싫어서 천장 석고 작업 때 레일을 천장에 매립하기로 했다. 먼저 각재로 뼈대를 잡아주고 필요한 전기선들을 미리 빼두었다.
그 다음 석고보드를 덧대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석고보드도 저렇게 조각조각 내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깊었다. 기존대로 샤시를 할까? 아니면 확장을 할까? 일단 샤시를 하게 되면 따뜻은 하겠지만 답답해 보일 것 같았다. 게다가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배변판 위치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위치보다는 수도 공간이 있는 이 안쪽 공간이 딱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샤시를 달면 우리 예민 보스 모리 선생님께선 샤시 턱을 넘어서까지 배변할 리가 만무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확장하기로 했다. 근데 말이 확장이지 어차피 양쪽 날개벽이 내력벽이라 이걸 어떻게든 디자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아치 프레임을 만들면 공간을 예쁘게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했다. 옛날 아파트라 당연하게도 중문이 없다. 또 고민을 했다. 중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보다시피 신발장 공간이 너무 좁아서 중문을 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하고 싶어서 마음에 드는 업체 몇 군데에 견적을 의뢰했다. 너무 비쌌다. 중문 비용만 180 정도? 어설프게 마음에 안 드는 걸 하느니 차라리 하지 말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베란다에 아치 디자인을 연결해서 이것도 아치 프레임으로 공간 분리만 해주기로 했다. 냉장고 자리도 역시나 문제였다. 동선상 이 공간에 냉장고를 두는 게 맞는데 냉장고 옆면이 보이는 게 끔찍하게 싫었다.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식탁도 이 자리가 맞는데 식탁 자리만큼은 작지만 레스토랑 느낌이 나도록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가벽을 만들어 냉장고를 쏙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패널을 붙여서 마치 원테이블 레스토랑처럼 아늑한 공간으로 계획했다. 근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원래 벽면 전체를 다 MDF로 마감했어야 하는데 그냥 석고보드로 마감을 해서 나중에 필름 사장님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라. 원칙적으로는 석고보드엔 필름 시공이 안 된다고 한다. 겨우 수습했다. 여기는 서재 겸 옷방으로 쓸 가장 큰 방의 창문이다. 서재라 알루미늄 블라인드를 달아줄 예정인데 여기에 턱이 져야 안정적으로 설치가 가능할 것 같아서 MDF로 한 번 더 마감을 해줬고 여기는 침실 창문인데 역시 반창이다. 그냥 이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 싶어서 나중에 반창 커튼을 달아주려고 하는데 그냥 커튼만 달면 둥둥 떠 보이니까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경계를 지어주었다. 사실 나도 히든도어 하고 싶었다. 인테리어 쇼 보고 공부 많이 했는데 작년 9월만 해도 히든도어 디테일 영상이 올라오기 전이었다. 목공 반장님도 사진만 보곤 안 된다 하시고 공사비도 올라갈 거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문틀까지 세트인 영림도어 YD1000 ABS 제품으로 시공했다. 문틀 교체하는 것도 처음이라 이게 맞는 시공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문을 끼우고 폼으로 사이를 메운 후 합판으로 벽을 다시 평평하게 만들었다. 사실 반장님이 문틀 사방을 두꺼운 몰딩으로 마감하자는 걸 합판으로라도 제발 평평하게 해달라고 졸라서 겨우 마감했다. 경첩도 화이트로 달아주고 손잡이도 화이트로 통일했다. 나도 무몰딩 하고 싶었다. 단가가 또 문제지. 도배를 하면서 무몰딩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그나마 마이너스 몰딩이라 해서 반장님께 구매처까지 공유해서 알려드렸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천장 몰딩 돌리는 건 또 처음이라 하시네. 최대한 하는 데까지 했다. 걸레 바지도 화이트 랩핑된 제품으로 같이 돌렸다. 일단 나는 타일 바닥을 좋아한다. 개인적인 취향도 그렇지만 사용해보니 마루보다 관리가 쉬웠다. 특히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라면 생활방수가 되기 때문에 집안 곳곳에 소변 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슥슥 닦아주면 그만이다. 근데 한 가지, 공사비가 사악하다. 22평의 거실, 주방, 방 2개, 베란다 바닥 전체와 화장실 1개, 주방벽 일부를 시공하는데 자재비 350만원, 시공 인건비 390만원 정도가 들었다. 총 740만원 정도. 화장실 1개의 도기 세팅까지 포함하는 금액이긴 했지만 더럽게 비싸. 거실, 주방, 방 2개, 앞베란다 모두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포세린 타일로 전체 시공을 했다. 좁은 공간일수록 바닥이 환하고 같은 재질이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타일로 통일했고 자재비는 아끼는 거 아니라고 해서 마페이 줄눈으로 마감했다. 오래된 아파트답게 바닥 수평도 잘 안 맞아서 난방용 드라이픽스를 스무포드나 해드셨다. 내 동생도. 원래 푹 꺼져있던 베란다 부분도 거실과 단차를 맞췄고 이 수도 옆부분에 강아지 배변 패드를 놓을 예정이다. 동생 피셜로는 고맙게도 모리가 여기 배변을 잘 하고 있다고 한다.
집 전체 메인 컬러를 빨강, 파랑, 노랑으로 잡았기 때문에 주방 벽 타일의 경우 이 세 가지 색이 모두 들어간 테라조 타일로 선택했다. 아기자기하고 레트로한 느낌이 전체적인 인테리어와 잘 어울릴 것 같다. 이 칙칙한 세탁실은 핑크한 느낌으로 꾸며줄 예정인데 우연히 타일집에서 본 이 히비스커스 패턴 타일에 꽂혀서 데려오게 됐다. 신행은 하와이로 못 갔지만 언니가 세탁실이라도 꽃밭으로 만들어줄게. 아무리 20평대 화장실이라지만 좁아도 너무 좁았다. 이렇게 작은 욕실의 경우엔 간단히 샤워 파티션 정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통목욕을 좋아하는 우리 클라이언트 분의 취향을 고려해 아크릴 욕조를 현장에서 잘라 넣었다. 예산 사정상 비싼 타일은 못 쓰지만 이런 평범한 사각 유광 타일을 지그재그로 붙여주면 레트로하고 클래식한 느낌이 난다. 거기다 이렇게 핑크 줄눈을 발라주면 평범하지만 한 끗 다른 엣지 있는 욕실을 만들 수 있다. 아덱스사의 핑크 줄눈은 채도가 높아 더욱 사랑스러운 느낌이 든다. 핑골 조합은 진리이기 때문에 수정과 벽 조명의 컬러는 골드로 통일했다. 이 타일은 우리 집 욕실 공사하고 남은 자재이다. 시공할 때 타일은 항상 로스본까지 넉넉히 주문하는데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집에 보관해둔 걸 현관에 기가 막히게 써먹었다. 인테리어 키 컬러인 네이비 색상으로 테두리를 감싸고 그 안에 아이보리 타일을 벽돌식으로 붙여주었다. 와우, 귀여워.